Maligayang bati, I am Gwyneth from the Philippines. 나마스테, 저는 인도의 니콜이고요. 살람, 저는 파키스탄의 우마이르입니다. 끼아오라, 저는 뉴질랜드의 카라예요. 나마스카라, 저는 그랜빌이에요. 이 행사가 어떠세요? 저는 어제 너무 즐거웠어요. 키아라 루빅이 말해주셨듯이 일치를 가져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에 대한 경험담 기억나나요? 물론이죠. 저도 전 세계 182개국 포컬레레 운동 청소년들과 만난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만남이 정말 온 마음 다해 일치를 위해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해주었어요. 또 사랑을 나누며 지역 사회를 위해 살아가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 포콜라레 운동의 일치를 위한 청소년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거나 어제 프로그램을 놓치신 분들은 여기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계속하기 전에 랜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침식된 땅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요? 물론 안 되죠. 나무는 든든하고 지속 가능한 토양 없이는 자랄 수 없어요. 혼자서 자라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요. 주변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돌보지 않는다면 물론 죽게 되겠지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돌볼 책임이 있듯이 동시에 우리 주변 환경을 보호해야 해요. 맞아요. 우리는 뿌리와 나뭇잎 그리고 열매들이고 미래의 세대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도 나무들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 여기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까요? 자, 이제 옴브레문도 둘째 날이에요. 오늘 주제는 세계나무 책임의식으로 우리는 생태와 제로헌거 같은 중요한 주제를 다룰 거예요. 그런데 생태와 제로헌거가 대체 뭐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생태라는 용어에 거의 모두 비슷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니콜. 생태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우리 필리핀 친구들이 한 인터뷰를 함께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필리핀의 성 토마스 대학 부설고등학교의 일치를 위한 청소년 운동의 기후행동위원회입니다. 저는 오늘의 사회를 맡게 된 사이몬 산토스입니다. 저는 또 다른 사회자 딘 로페즈입니다.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생태를 위한 행동을 하는 중요성에 대해 함께 나눌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뻐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환경 문제들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신 손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분은 현재 세계 최대의 지열개발 회사인 필리핀 에너지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이십니다. 그럼 바로 이곳에 리처드 탄토코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이몬과 딘, 반가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단체에 속하는 저희는 기후변화의 영향 등 생태 환경 문제의 현재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딘,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예요. 그러니 그냥 두면 아마 이 자리에서 이틀 내내 제가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기후변화를 비롯한 현재 생태환경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대답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를 몇 장 준비했는데 공유하도록 하죠. 나는 꽤 오랫동안 기후행동 분야에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세상은 산업시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난 150여 년 동안 그리 눈에 띄지 않게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 온난화는 온실가스를 통해 일어나죠. 그럼 이 온실가스란 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6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숨을 내쉬거나 자동차 연료를 소모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또 메탄과 오존이 있고 수많은 공장과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가 있죠. 또 CFC라고도 하는 클로로플루오로탄소가 에어컨에 사용되곤 해요. 수증기도 있죠. 이 6가지를 합쳐서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이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요? 온실가스는 기본적으로 태양열을 대기 중에 가둬놓아요. 보통 태양의 복사열은 우주 공간으로 반사되어 나가요. 하지만 대기에나 바다에 이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태양열을 가둬놓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요. 그러니 온실가스에 대해 나는 이렇게 비유해 보겠어요. 주전자의 주황색 뚜껑처럼 온실가스가 대기를 뒤덮어서 열 전체를 가둬놓아 폭염이나 가뭄, 들의 화재 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폭풍우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지구온난화와 이런 온실가스 때문에 더 뜨거워진 지구가 바다를 더 뜨겁게 데우고 뜨거워진 바다가 엄청나게 강력한 폭풍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태풍 오데트의 경로를 보고 있어요. 지난 12월 17일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인데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저 제1단계의 폭풍으로 보았어요. 풍속 100km 이하의 비를 그다지 많이 동반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필리핀 전체를 경악시킨 것은 24시간 내에 이 태풍이 제5단계로 발전을 한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생태환경 상태 요점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또 다른 현상인데 가뭄이 늘고 소위 사막화가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매년 여름 6월, 7월경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포클랜드, 오레곤에서 우리는 이렇게 10만, 20만 킬로미터 크기의 드넓은 땅에 가뭄과 화재, 들불 등이 일어나 50년, 100년 동안 거기 있던 숲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일을 보면 지난 200년간의 기록을 살펴볼 때 7년 주기로 한 차례씩 열풍이 불어닥쳤는데 이 바람을 엘 디아블로, 곧 악마라고 불렀어요. 7년에 한 차례씩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지난 10년간 8년 연속으로 엘 디아블로가 닥쳤어요. 겨울에는 눈이 덜 내리고 비도 덜 내려 호수에 물이 모이지 않았어요. 땅이나 풀밭에 습기가 줄었어요.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금방 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집들을 태우고 마을 전체를 태우고 거대한 숲이나 농장, 사업체, 양조장 등을 전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는 이렇게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되어요. 이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 때문이죠. 지금 생태환경의 상태가 그래요. 첫 질문에 감사드려요. 정말 정확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니키 대표님. 기후변화가 끼치는 영향의 핵심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기후 보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치를 위한 청소년 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위원회 책임자 중 한 명인 비앙카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앙카는 대표님께 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 보호에서 청소년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생태환경 문제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몇몇 학교에서 이런 주제를 별로 다루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비앙카. 질문에 감사해요.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은 이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에요. 지금 13살에서 20살에 이르는 나이대 여러분 세대 친구들이 그걸 의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과학적 발견이나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60대가 아니에요. 저는 55, 55세인데 우리 나이대가 아니라 평균 32세, 32살이에요. 향후 10년, 15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며 하는 행동이 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아직 기후변화에 대처할 만큼 혁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청소년들이 아주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이 학업이나 경력을 쌓는 것에 집중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해줄 거예요. 비앙카가 한 질문이 아주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호기심이라는 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태 문제에 대해 지식을 얻을 수 있을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질문했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청소년들이 다소 시간을 투자해서 의식을 얻게 되기를 바라요. 시작하기 위해 제가 2가지를 추천하는데 책과 팟캐스트 목록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는 아주 짧은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해요. 캐리 에마누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캐리 에마누엘은 MIT라고 알려진 매사추세츠 공대의 기상 및 기후학과 교수예요. 이분은 매우 쉽게 읽히는 책을 집필을 했어요. 과장 없이 데이터에 입각해서 사실을 포착해서 그것을 차트로 모았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2번째 책은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예요. 그리고 추천하는 3번째 책은 우리는 날씨다라는 조나단 세프런 포어의 책이에요. 조나단 포어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며 오늘날의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날씨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포괄적인 시각을 지니려면 제가 지금까지 읽은 최고의 책으로 모든 것을 잘 요약해 놓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설자 빌 게이츠가 집필한 어떻게 기후의 재앙을 피할 것인가예요. 이렇게 이 4권의 책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교육을 받았고 기초적인 사실 정도는 알고 있으니 하면서 항상 뭔가를 추측하고만 있다면 트위트처럼 여러분이 뭔가를 옹호하기에 든든한 기반을 제공해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듣는 몇 가지 팟캐스트도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3가지를 추천할게요. 첫 번째는 테드그룹에서 하는 테드 기후이고 2번째는 기후 질문. 이건 BBC에서 만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을 위한 기후변화라는 샤렌 오케럴 박사의 팟캐스트가 있어요. 전부 매우 좋은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2번째 질문, 어떻게 기후에 대해 지식을 얻나요? 에 대한 나의 조언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결코 배우지 못할 것이고 추측만 하면서 이런저런 블로그에 휩쓸리게 될 거예요. 저는 4권의 책과 팟캐스트 방송 3가지를 추천을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지구지킴이가 되고 기후전사가 되고 기후변호사가 되고 기후변화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일단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하는데 아주 확실한 사실에 기반을 두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시간을 내어 지구가 가고 있는 경로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리키 대표님. 추천해 주신 중요한 자료들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키 대표님. 청소년들 또한 환경을 지키는 데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들 대부분이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거예요. 묵은 습관을 버리고 장벽을 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적어도 아주 간단한 행동을 통해 좀 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습득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미 우리가 살아가며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들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런 실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생태에 대한 리키 탄토코의 인터뷰 전체 영상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청소년들의 활동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제 코스타리카로 여행해볼 차례입니다. 그곳에 우리 삼젠 친구들이 인터넷 투어를 통해
우리에게 이 나라의 멋진 경관을 안내해 줄 거예요. 코스타리카 특유의 요리는 콩을 곁들인 밥, 라이스 앤 빈스예요. 코스타리카는 99%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나라예요.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는 나라예요. 코스타리카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국가예요. 코스타리카는 멋진 해변을 자랑하는 열대 지방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 코스타리카의 일치를 위한 청소년들은 일치된 세계를 위해 살고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멜번시의 일치를 위한 청소년들과 함께 생태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나누기 위해 전문가이신 식물학자 육 도로니아를 모셨어요. 이분은 사실 저희 나이 때 처음으로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저희에게 청소년기에 친구들과 해변에 갔을 때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는데 해변에서 놀던 곳을 치우고 떠나려 할 때 친구 한 명이 그 쓰레기를 전부 바다에 집어넣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분은 그 행동이 어떤 피해를 주게 될지를 깨달아 그러는 것보다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해서 버리자고 제안하셨대요. 그 이후로 평생 환경을 지키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해요. 정말 놀랍네요. 그런 단순한 체험과 깨달음을 통해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니. 함께 영상을 볼까요? 우리 각자 매일의 일상에서 어떤 작고도 쉬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길게는 생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우리가 지나치게 소비하고 너무 많은 것을 버려서 결국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크푸드를 덜 먹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것도 큰 변화를 가져와요. 우리가 햄버거를 매일 먹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 세계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목축을 지나치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목축에는 물이나 양분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엄청난 쓰레기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니까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물론 여러분 대부분이 야채와 과일을 좋아할 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문제가 됐던 것 중 하나는 슈퍼마켓에서 그 완벽한 규격의 바나나를 파는 거였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였죠.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바나나가 전부 같은 크기에 같은 모양으로 생산된다는 게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니? 생산자들은 정확한 크기와 모양이 아닌 절반 이상의 바나나를 내다 버려야 해요.
그래서 만일 사람들에게 우리는 완전 똑같은 크기와 모양을 갖추지 않은 바나나를 기꺼이 먹고 싶다는 것을 알린다면 음식물을 낭비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환경에도 좋고 사람들에게도 바람직하잖아요. 가령 바나나 가격이 내려가게 될 테니까요. 이게 한 가지 예이고 나는 여러분에게 너무 계속 옷을 많이 구입하지 말 것을 권하고 싶어요. 사실 너무나 질 좋은 옷들을 중고품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또 그걸 돌려 쓸 수도 있죠. 이건 쓰레기 생산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인데 정말 멋진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 건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등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나 기차, 버스를 훨씬 적게 이용하고 가족과 많이 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속도를 늦추면서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발견하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 또한 발견하게 되었죠. 지나치지 않은 방식으로 즐길 수 있어요. 속도를 늦추면서 우리는 여러모로 에너지를 덜 쓰고 정말 멋지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들여야 할 습관과 실천의 문제네요. 우리 모두 그저 먹는 것과 같이 단순한 일상활동을 통해서도 환경과 이웃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좋은 뜻에서 행동을 택할 수 있길 바라요. 파마산 치즈와 발사믹 식초, 파바로티와 람브루스 포도주, 페리리 마세라티 같은 멋진 차들로 잘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는 패션에 관해서라면 또 매우 변화가 빠르고 앞서가는 곳이죠. 그런데 패스트 패션은 우리 환경에 참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탈리아의 모데나에서 사라와 안나, 에스터가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나와 사라, 에스터예요. 이탈리아 모데나 주의 젠들이고요. 저희가 2021년 11월에 했던 매우 흥미로운 체험을 하나 나누고 싶어요. 우리끼리 대화를 하던 중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의 생산에 대해 그리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젠 보조자 한 분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패스트 패션이란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호기심을 갖게 되어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했어요. 패스트 패션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패스트 패션 트렌드는 질이 낮은 옷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고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컬렉션을 하는 의류업 부문이에요. 한편으로 우리에게 뭔가 흥미롭고 유용한 것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 이유는 가게에서 늘 새롭고 아주 예쁜 옷을 우리는 적당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면으로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패스트 패션은 환경이나 인권 차원에서도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옷을 구입할 수 있으려면 그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되어요. 곧 인건비가 저렴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여자와 남자, 종종 어린 아이들까지 착취되고 있어요. 환경 차원에서도 패스트 패션은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의복 생산에서 패스트 패션 트렌드 생산 시스템은 석유화학 생산 시스템 바로 다음으로 가장 큰 오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품질이 낮은 옷을 생산하니 쉽게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고 매년 처리할 방도가 없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민선 매니떼제는 우리에게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볼 기회를 주었어요. 내민선 매니떼제는 벌써 50년 이상 세상의 사회, 경제, 환경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비정부 단체 NGO예요.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본부 중 하나가 피날레 에밀리아시에 있는데 우리는 그곳을 방문했어요.
세 분의 자원봉사자들이 우리에게 패스트 패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고 워크숍 실습을 통해 우리는 그 옷들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곳의 중고품 판매처에서 중고 의류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중고 의류를 구입하는 것이 패스트 패션 문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브라질의 우리 친구들이 보내온 아주 멋진 노래를 함께 들어볼게요. 와우! 10대들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이 하나 더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청소년들이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위해 기금을 모으는 시합을 했다고 하는데 함께 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스트리아의 삼젠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최근 했던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해봐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는 오늘 환경을 살리기 위해 7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어요. 함께라면 우리는 더 잘해낼 수 있어요. 이 나무 프로젝트에 쓰인 기금을 모으기 위해 우리는 비엔나에서 페어플레이 시합을 열었어요.
기후변화 대항 페어플레이라는 제목으로 펼쳐졌는데 약 120여 명이 경기에 참가했고 100여 명이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는 모금 기금으로 1,500여 그루의 나무를 구입했는데 오늘 그 나무들을 심고 있어요. 저는 요한나예요. 저는 이 근방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의 숲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곤충 때문에 골치를 겪고 있어요. 나무들이 쓰러지고 있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걸 보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항하여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나무를 심자는 생각이 떠올랐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다들 좋아하니 저도 너무나 기뻐요. 다들 함께 일하고 협력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의식이 필요하며 우리 모두 그 소중함을 잘 알고 있어요. 페어플레이 시합에서 우리의 모토는 기후변화 대항 페어플레이였어요.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해 진짜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우리 힘을 모아 바오민셀 프로젝트를 실천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직접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결국 우리는 어느 주말 전체를 몽땅 이 프로젝트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와서 나무를 심으면 재밌게 보내고 있어요. 지구를 돕는 것, 미래, 재미, 일치된 세상,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미래를 살리기, 변화, 모두 함께 더 나아지기, 미래의 신선한 공기를 위해, 오스트리아의 숲을 위해, 우리 미래의 기후를 위해. 재미있는 시합을 즐기면서 환경을 살리는 정말 멋진 방법이네요. 이제 미래 최고의 생태 관광지 후보인 가봉의 아름다운 리브르빌로 가볼까요? 그런데 그 이상의 뭔가가 있군요. 우리 친구 알뱅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안녕, 저는 알뱅이라고 해요. 저희 동네의 모든 3사젠들이 함께한 경험담을 소개할게요. 지금 소개하는 이 초록색 경험담은 리브르빌시의 소테가구에 있는 젠들과 함께한 거예요. 2021년 10월 29일에서 31일까지 열린 우리의 젠대회를 마치고 공동 영상에 대한 키아라 루빅의 묵상과 하느님은 내게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지? 라는 주제의 담화들을 들으며 의욕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회 중에 우리가 들은 것을 실천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변화시키고 싶었죠.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에 예수님을 모셔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주위를 둘러보다가 우리는 3젠인 메신의 집과 4젠인 라비와 조넬의 집 뒤로 쓰레기 매립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건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쓰레기 매립지 전체를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청소를 한 후 거기 파파야와 공보나무를 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메시와 라비의 가족에게 집 뒤에 쓰레기를 내다버리지 말고 길거리에 놓아둔 공공쓰레기통에 넣을 것을 부탁했어요. 메시네 아버지는 우리가 일궈놓은 변화를 보시며 우리에게 수고비를 조금 주셨죠.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우리 건강한 환경을 지키고 제로한 거에 힘쓰는 데 기여하게 되어 매우 기뻤어요. 모두에게 인사 전해요. 차오. 이제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가볼까요? 두 가지 멋진 댄스 공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의 막강한 3젠들이 파라다이스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đang giáng xuống trần. Thế gian lắng nghe tình xuân nồng, kiếm hoa hết phai đời hương phấn. Nào ai hững hờ, xuân vẫn ngóng chờ. Tới đây nắm tay cùng ca múa, hát lên đón xuân của tuổi thơ. Xuân đã đến rồi, gieo rắc ngàn hồn hoa xuống đời. Vui trong bình minh, muôn loài chim hát vang mọi nơi. Đèn trong tiếng cười, cho kiếp người tình thương đắm đuối. Ánh xuân đem vui với đời. Return to a land called Paraiso, a place where dying river ends. No birds dare fly over Paraiso, no space allows them to endure. The smoke screens the air, the grass that's never there. And if I could see a single bird, what a joy. I tried to write some words and create a simple song to be heard by the rest of the world. Floors, walls. I need to be free in Paraiso. Between anything I see, magic rags for my clothes, plastic bags for the cold, and empty casserole. I have what a joy. I never find to take someone else's coins and live with fear of the rest of the boys. Paraiso, help me make a stand. Paraiso, take me by the hand. Paraiso, make the world understand that if I could see a single bird, what a joy. Inside I know you and would expect some truth and hope and respect from the rest of the world. Empty cats were all I have, what a joy. I never felt to take someone else's coins and live with fear of the rest of the boys. Paraiso, help me make a stand. Paraiso, take me by the hand. Paraiso, make the world understand that if I could see a single bird, what a joy. Inside an hungry land could expect some truth and hope and respect from the rest of the world. Paraiso, help me make a stand. Paraiso, take me by
single bird, what a joy this sad and hungry land could expect. Some truth and hope and respect for the rest. 와! 정말 깊고도 창의성이 번뜩이는 곡이지요?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더 자유롭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천국으로 만들라는 부르심에 답할 시간이에요.